짜증나. 엄마 꺼져. 아빠 대가리에 돌 들었어? 왜 이렇게 멍청해? 나한테 말 걸지 마. 나가라고. 이런 얘기를 자녀에게 처음 들었을 때 너무나 힘들고 속상하셨죠. 저희가 16년간 센터큐에서 만난 가정의 데이터들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이 말이 처음 나온 날부터 부모님이 상담을 찾기까지 평균 10개월이 걸린다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사춘기 자녀교육TV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사춘기 자녀의 무례한 언행에 무려 10개월 동안 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개월 동안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부모님께서 참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아이의 무례한 언행의 수위는 더 높아져만 갑니다. 처음에는 짜증나 라고 했던 말이 꺼져가 되고 그냥 죽어버리라고 라는 표현적 언행으로 발전합니다. 저희가 16년간 만난 가정들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패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세 가지를 꼭 얻어가셔야 합니다. 첫째, 아이의 욕설과 언어폭력이 어느 단계인지 정확히 진단해야 합니다. 둘째, 부모님께서 참거나 그냥 폭발하는 것 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셋째, 이 과정을 대처하는 첫 2주에서 3주가 왜 힘든지, 그 고비를 어떻게 버텨나가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에게 무례한 언행을 들어본 적이 있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우리 아이가 부모님께 처음으로 무례한 언행을 했을 때 우리 아이만 이런 건 아닐까? 라는 걱정들 다들 해보셨을 텐데요. 저희가 16년간 가정을 분석한 결과 중학생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무려 50%가 자녀에게 혼잣말이라도 부모님 앞에서 욕설을 하거나 언어폭력을 하는 것을 경험해 봤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경우에 부모님께서 제대로 조치를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너 도대체 왜 그래? 뭐라 그랬어? 라고 잠깐 화를 내고 마는 거죠.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냥 사춘기니까. 그래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냥 부모인 우리가 참으면 아이가 좋아지겠죠? 이런 생각들을 하시죠. 근데 그 판단은 정말로 잘못되었습니다. 왜 그 판단이 들렸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지금 우리 아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 보십시오. 그 단계별로 적합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무례한 언어 시작기입니다. 먼저 체크리스트입니다. 3개 중 1개 이상이면 1단계의 가능성인데요. 짜증나, 몰라가 일상 대화에 섞이는 것, 부모 말을 무시하거나 단답으로만 반응하는 것, 반말과 존댓말이 뒤섞이기 시작하는 것. 이 단계에서 명확하게 구조를 설정하면 대부분 2, 3주 안에 빠르게 개선이 됩니다. 저희 센터큐의 데이터에서도 이러한 1단계에 개입을 하고 구조를 설계해서 해결을 해 나가면 회복률은 80% 이상입니다. 가장 효과가 좋을 때죠.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깝게도 많은 부모님들이 이 1단계에서 제대로 된 구조를 설정하지 않고 그냥 두면 아이가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로 이 중요한 골든 타이밍을 놓쳐버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1단계에서 적절한 구조 설계 없이 해결을 해 나가질 않는다면 평균 3개월 이후 2단계로 진입합니다. 2단계는 직접 욕설기입니다. 미친, 꺼져, 나가라고, 죽어, 멍청해 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체크리스트입니다. 부모님 앞에서 직접적인 욕을 쓰는 경우가 주 1회 이상 발생한다. 부모님 앞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문을 쾅 닫는 행위가 자주 발생한다. 화가 나면 감정 제어가 전혀 안 되는 상태가 발생한다. 사실 2단계부터 이미 부모님께서 해결하기 어려운 단계입니다. 즉시 전문가의 센터큐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부모님들께서 2단계에서조차 부모님께서 직접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최대 4주만 부모님께서 직접 대응을 해보시고요. 욕설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즉각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부모님이 아이에게 말을 안 거니까 아이가 욕도 안 하고 괜찮아요 라는 건 사실 그거 해결이 아닙니다. 그냥 부모님께서 회피하는 거예요. 아이가 자신의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하고요. 만약에 제대로 된 자신의 할 일을 하지 않을 경우 부모님의 관리 상태에서도 부모님에게 그리고 혼자서도 욕설을 안 하는 것이 개선된 것입니다. 만약 2단계에서 제대로 해결을 안 하잖아요? 그럼 정말 큰일이 생깁니다. 이때는 이제 1단계에서 2단계가 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약 2개월여 만에 90%가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3단계는 욕설의 일상, 관계 단절기입니다. 욕설이 빈번해지면서 부모님과의 대화가 끊겨갑니다. 왜냐면 부모님이 아이와의 대화를 피하기 때문이죠. 왜? 대화가 시작되면 서로 욕설이 난무하게 되니까요. 부모님과 아이, 가족 관계이지만 집에서는 남남처럼 지내게 됩니다. 체크리스트입니다. 부모님과 아이의 대화 자체가 줄어들고 거부를 한다. 식사와 생활이 가족과 완전히 분리되어 혼자서 지내게 된다. 다툼이 시작되면 바로 욕설이 시작되고 패륜적 언행, 왜 나왔어? 죽고 싶어 라는 극단적 발화가 시작된다. 이러한 3단계에서는 즉시 그리고 반드시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부모님께서 혼자 해결을 시도하시잖아요. 오히려 문제가 더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우리 아이는 어느 단계에 있었을까요? 아이가 욕설을 막 시작한 1단계라면 바로 뒤에서 말씀드릴 대처 핵심 1, 2, 3을 단계적으로 실행해 주는 것만으로 분명 상황이 바뀝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꼭 진행해 보세요. 그럼 2단계, 짜증나라는 말은 기본이고 혼잣말로 욕설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죠. 이때 전문가의 도움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래도 해결의 흐름이 원활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많은 부모님들께서 2단계라고 하더라도 직접 해결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이때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그동안 해왔던 각오보다도 10배가 넘는 정말 단호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릴 대처 핵심 1, 2, 3을 냉정하고 단호하게 실행하셔야 합니다. 아마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 4주가 지났음에도 아이가 계속해서 게으르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오히려 부모님이 아이와의 갈등이 무서워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빨리 저희 센터큐에 연락 주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상에서 바로 욕설이 튀어나오는 3단계라면 즉시 그리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부모님 혼자 해결하시는 건 위험합니다. 우선 해결 방법에 앞서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잘못된 대응 방식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무조건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16년간 수많은 가정을 만나면서 반복되어 온 실패한 패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각 1번, 참으면 나아진다. 정말 많은 부모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이가 사춘기니까 그럴 수 있죠. 아직 예민한 시간이니까 기다려보면 괜찮아지겠죠. 뭐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참는 건 지금 이 시대의 아이들에게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아, 이렇게 말해도 허용되는구나.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는구나. 왜냐면 부모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뭐라고 하는 사람 없으니까요. 부모님 세대 때는 밖에 나가서 뭐라고 하는 사람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이의 뇌는 이 상황을 괜찮다라고 학습합니다. 그리고 이런 괜찮다라고 학습된 상황이 많아질수록 아이의 욕설은 당연히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의 16년 데이터에서 처음에 짜증나였던 말이 6개월 이내에 혼잣말이라고 하더라도 10 이상의 욕설로 전환되는 경우가 전체 50%를 넘었습니다. 착각 2번, 욕설이 나온 직후 혼내면 해결할 수 있어.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욕설을 할 때 같이 화를 내고 심한 경우 같이 욕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순간엔 서로 분노가 폭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즉 부모님과 아이의 뇌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욕설이 나왔다는 것은 그 순간 뇌가 완전히 예민하게 활성화된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대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얘기가,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자극이 될 뿐이죠. 서로 그냥 건드리고 화를 유발할 뿐입니다. 겪어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욕설 직후 바로 대화를 시도하는 건 하면 안 됩니다. 저희의 데이터에서도 욕설 직후 바로 대화를 하며 혼을 내고 해결하려고 한 경우 80% 이상 오히려 더 큰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착각 3번, 같이 소리 지르면 아이가 겁을 먹는다. 저희가 부모님들께 아이가 욕을 하거나 화를 낼 때 같이 소리를 지르거나 애를 겁을 주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때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댓글을 하시죠. 나도 너무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한번 정말 무섭게 애를 혼내면 애가 바뀔 수도 있어요. 요새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겪어보신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아이가 부모님을 오히려 경찰에 신고까지 할 수 있죠. 그리고 오히려 이 신고 과정을 겪어보게 되면 부모님들이 더 겁을 먹고 아이가 신고를 할까 두려워하며
아이를 제대로 혼내게 되지 못하는 악화된 상황을 겪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부모님께서 같이 화를 내면 아이는 두 가지를 학습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집에서는 그냥 소리 질러도 되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부모의 심리적 동요를 만들 수 있구나. 그래서 이런 동요의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아이에게 유리한 상황이 생기게 되면 이제부터는 내가 부모의 심리적인 동요를 만들어 원하는 상황으로 이끌려고 통제하려고 하는 묘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갈등이 생길 때마다 오히려 스스로의 감정을 더 격앙시키고 더 폭발시키면서 부모와의 갈등을 더 키워 제멋대로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게 됩니다. 즉각 네 번째, 우리 아이가 나쁜 아이여서 그런 거야. 많은 부모님들께서 처음에 아이가 욕설을 할 때에는 얘가 정말 너무 예민해서 그래요 라고 하지만, 이 욕설의 단계가 3단계까지 악화가 되면 얘는 미친놈이에요, 얘는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얘는 나쁜 애예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16년간 겪은 데이터에 의하면 처음부터 무조건 나쁜 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현대 시대, 즉 부모를 신고할 수도 있고 선생님을 신고할 수도 있으며 아무도 아이의 인성을 제대로 교육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현대 시대에서 아이들이 학습하게 된 행동입니다. 저희가 제대로 대처를 하고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시작을 하면 아이들이 욕설을 안 하고 부모님께 예의를 갖추고 인성을 갖추게 되는 건 모든 아이가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짜증을 부리고 욕을 할 때에는 대처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착각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부모님께서 마냥 기다려주거나 부모님께서 같이 감정적으로 받아치거나, 이 두 가지 반응은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또 인간적으로 화가 나는 마음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자녀의 욕설과 언어폭력은 아이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 학습된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 구조를 제대로 만드는 것만이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16년간 아이를 변화시키는, 아이의 인성을 개선시키는 그 구조를 만드는 방법을 정리해 왔는데요. 그 방법, 핵심 네 가지를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처 핵심의 첫 번째는 부모의 인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부모님 앞에서 욕설을 하면 이 문장을 아이의 눈을 바라보고 천천히 적절한 속도와 음성으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부모 앞에서 욕은 절대 안 돼. 한번 저와 함께 따라해 보시면서 얘기하셔도 됩니다. 요 정도 볼륨과 요 정도 속도가 적당합니다. 부모님 앞에서 욕은 절대 안 돼.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유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화 내지 않으셔야 합니다. 딱 이 문장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짧게 얘기하냐고요? 긴 말은 아이가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고 욕설을 하고 있는데 인지되지 않습니다. 아이의 뇌는 지금 예민하게 활성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아무리 길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제대로 인지할 수 없습니다. 짧고 일관된 메시지여야지만 아이의 뇌에 새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욕설을 할 때 부모님께서 같이 화를 내시거나 또는 그 상황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격화되는 게 힘들어서 피하시고 반응을 안 한다면 아이의 뇌에는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는구나 로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내가 욕설을 하는 게 괜찮고 해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쌓이게 되면 다음번에는 더 강한 욕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처 핵심 2번, 페널티, 즉 결과를 연결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내용을 인지시켜 나간다면 그 다음은 결과, 즉 페널티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또다시 욕설을 하면 반성하기 전까지 물질적인 혜택과 너가 원했던 것들은 제한될 거야. 여기서 원했던 것들은 용돈, 게임, 친구들과 놀기, 스마트폰 사용 등이 포함됩니다.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 잘못된 행동을 한 원인에 따른 결과이죠. 그리고 이 결과는 일관되고 한결같이 지켜져야 하고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앞선 영상들에서 어떻게 아이에게 구조를 세우고 보상과 페널티를 이행해야 되는지 많이 설명드렸으니까요. 앞선 영상들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페널티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행할 때 중요한 건 얘기하는 톤입니다. 절대로 같이 화를 내거나 흥분하거나 말이 빨라지거나 언성이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듯이 조용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한결같이 정리된 톤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조용히 약속된 페널티를 쭉 이행해 나가야 됩니다. 만약 아이에게 페널티에 대해서 언급하고 아이와의 갈등이 두려워서 페널티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아이는 부모님의 말을 허울이라고, 즉 말뿐이라고 기억하고 학습하게 됩니다. 페널티의 일관된 이행 없이 부모님께서 선언만 하시는 건 오히려 아이가 욕설을 빈번하게 만들고 부모님을 가볍게, 업신여기게 만든다는 것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페널티를 이행하는 게 무척 어려운데요. 초기 2주를 한결같이 버텨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부모님께서 도무지 이 페널티를 이행하기에, 일관되게 이행하기에 너무나 그 상황이 두렵고 어렵다? 그러면 반드시 전문가의, 저희 센터큐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외부의 도움으로 제대로 된 구조가 안착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대처 핵심 3번은 감정이 가라앉은 후 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욕설이 오간 그날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저희는 하루 정도 지나야 한다 말씀드리는데요. 다음날 감정이 좀 가라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어제 한 그 욕설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들렸는지 알아? 엄마 아빠의 감정은 이랬고 이런 상황은 절대 돌아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이건 비난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주는 거죠. 물론 이렇게 대처를 하는 건 앞서 단계별 상황을 살펴봤을 때 1단계의 경우에만 먹힙니다. 2단계, 3단계부터는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 전혀 인지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2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근데 저희도 2단계, 3단계 학생들을 대처할 때 똑같이 아이가 욕설을 한 이후에 바로 즉각적으로 대처를 하는 게 아니라 잠깐 아이도 가라앉을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얘기를 일관되게 지속해 나가는 거죠. 아이들이 저희한테도 욕설을 하냐고요? 정말 많이 합니다. 저희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굉장히 잘 해결해 나가죠. 대처 핵심의 4번째입니다. 일관성입니다. 저희는 미니멈 4주를 버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2, 3주가 사실 제일 힘들죠. 아까 말씀드렸던 자녀의 단계별 상황에서 1단계라면 2주 내에 변화가 보입니다. 근데 2단계부터라면 부모님께서 정말 잘 단호하게 4주를 한결같이 버텨내야지만 변화가 겨우 시작됩니다. 3단계, 저희는 최소한 3, 4개월은 버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구조를 설계하고 이행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아이는 반발합니다. 왜? 그동안 내가 제 멋대로 행동하고 무례하게 굴어서 원하는 걸 얻었었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더 강력한 페널티를 주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내가 그동안 받았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반발할 수 없겠죠. 그리고 아이는 이 구조가 실제로 유지될 수 있는지 테스트하고 건드려 보게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고비를 버텨야만 합니다. 이럴 때 이 상황에서 일관성이 없이 어떤 날은 반응하고 어떤 날은 그냥 넘어가면 아이는 결국 내가 더 내 멋대로 강력하게 반발하면 부모님이 찍소리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일관성 없는 구조 설계는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최소한 4주의 일관성은 미니멈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 4가지의 대처를 진행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흐름입니다. 즉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단계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녀의 현재 욕설의 수준이 많이 악화돼서 2단계라면 사실 부모님께서 직접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은 다시 한번 명심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아이의 악화 단계가 1단계일 때는 먹힌다, 2단계일 때는 쉽지 않다, 3단계는 부모님이 혼자서 할 수 없다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수많은 성공 사례를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냈는데요. 실제 성공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센터큐에 처음 왔을 때 고1이었던 여학생이 무려 3년 동안 부모님께 욕설을 했는데요. 엄마에게 매일매일 꺼져, 죽어, 엄마 때문에 나도 죽고 싶어, 엄마도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물론 욕도 정말 많이 했죠. 어머니께서는 10년을 참아오셨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할까봐 또는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봐, 관계가 나빠질까봐 아무 말도 못하셨죠. 그 결과 오히려 아이가 좋아졌느냐? 아니요. 점점 더 악화된 것입니다.
첫 상담에서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나쁜 엄마여서 이런가요? 그만큼 어머님이 착하셨던 분인 거죠. 어머님의 문제는 제대로 된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려드린 대로 1단계를 바로 실행하셨죠. 엄마 앞에서 욕설은 절대 안 돼. 이 얘기를 들은 딸이 오히려 놀랐다라고 합니다. 한 번도 엄마가 자기 앞에서 제대로 자기에게 그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 메시지를 이렇게 강력하게 일관되게 주기적으로 제시해 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욕설을 또 할 때마다 실제로 용돈 페널티를 진행하고 유지했습니다. 당연히 처음 3주간 딸 아이는 더욱더 반항을 했죠. 꺼져, 돈 갖고 치사하게, 엄마 징그러워. 욕설 수위도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3년을 버티셨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알려드린 대로 한결같이 행동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4주차부터는 욕설이 조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치사하게 투덜거리면서 꺼져, 죽어는 줄어들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8주차 때에는 어머님이 가장 듣기 싫어했던 나가 죽어 라는 말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저희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제 딸이 저한테 굉장히 쭈뼛거리면서 어색하게 말하긴 했지만 그동안 욕해서 미안해 엄마 라고 말을 걸었다고. 얘가 어머님의 일관성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견고한지 처음으로 깨닫게 된 거죠. 내가 마음대로 흔들 수 없구나. 그래서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중1 남학생이었습니다. 이제 막 언어의 무례가 찾아온 경우였죠. 그냥 짜증나? 모른다고 이런 말이 쓱 뜰 때 어머니께서 찾아오신 건데요. 너무나 다행이었습니다. 왜냐면 초기였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대처 핵심이 1번과 2번만 적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3주 만에 짜증을 부리는 것이 줄어들고 아이가 답답한 게 있어도 스스로 화를 누르면서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변화가 되나요? 네, 1단계라면 변화가 원활히 가능한 시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도 1단계에서 바로 대처를 시작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극단적인 케이스였는데요. 고2 남학생이었고 그냥 일상이 욕설이었습니다. 아침에도 욕설로 시작을 하고요. 하루 종일 엄마랑 통화를 하면 욕설을 하고 아버지한테도 카톡에 문자에 잔뜩 욕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부모님이 힘드니까 혼내기도 하고 화도 내고 때로는 치고받고 싸우기도 했지만 아이를 이길 수 없었죠. 힘 때문이 아닙니다. 아이가 너무나 다칠까봐, 아이가 너무 속상해할까봐 걱정하고 그 갈등이 무서워서 회피하는 게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것입니다. 결국 부모님은 아이와 식사도 생활도 모두 따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드니까요. 대면하기. 저희가 대처하기 시작을 해서 총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초기 3, 4개월은 솔직히 난리,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맨날 죽여버리겠다, 니들이 나왔으면서 나를 방임한다, 경찰에 신고한다. 네, 실제로 신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방임이 아니었죠. 저희가 반성을 하면 혜택을 다 줬으니까요. 결국 저희가 일관되게 구조를 유지한 결과 6번이나 반성의 과정을 거쳤고 결국에는 모든 욕설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부모님께 요를 붙이며 존댓말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담에서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욕설을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힘들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아이가 스스로 깨닫게, 그리고 그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페널티의 진행은 일관되고 명확하고 조용하게 한결같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이의 현재 악화 단계의 진단이 어렵거나 아무리 1단계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2단계부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센터큐어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아이의 현재 단계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우리 가족에게, 우리 가정에 맞는 적용 순서를 명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떠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신청하셔도 됩니다. 부모님의 편에서 부모님의 고민을 같이 하고 아이의 변화의 성장을 반드시 만들어 나가며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사춘기 자녀교육TV에서 센터큐에서 출간한 세상에 나쁜 사춘기는 없다 라는 책이 교보문고 주간 베스트 1에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가정교육 섹션에서 베스트 10 정도에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너무나 놀라운 결과입니다. 독자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리뷰를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당장 적용할 방법이 있어서 너무 살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잔소리만 했던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 모든 감사한 결과는 사춘기 자녀교육 TV 채널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신 덕분입니다.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울컥하네요. 또 저희가 KBS 추적 60분 스마트폰 과의존 주제 영상에 출연하였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게임 중독 완전판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게임에 시간을 뺏기지 않고 도파민에 빠져있는 일상을 해결하는 방법,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테이프라는 기능도 활용하셔서 저희에게 많은 응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부모님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컨텐츠와 내용으로 찾아뵈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꾸준히 발전하며 더욱더 도움이 되는 센터큐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